여러분, 지금부터 과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과일 이름부터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의 핵심은 무슨 과일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과일을 먹고도 어떤 분은 혈관이 더 망가지고 어떤 분은 혈관이 오히려 좋아집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먹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선택의 기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60대 이후 뇌혈관 사고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조용히 쌓여서 어느 날 터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처음보다 끝에서 더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두시고 그냥 편하게 계속 들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시간에도 60대 이후 생활 속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건강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이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끊어보시면 그냥 과일 주의하라는 얘기네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과일을 먹어도 혈관이 덜 다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틀어두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자,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맛이 없을 때 과일 하나로 식사를 대신하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밥을 먹고 난 뒤 디저트는 과일이니까 괜찮다 하면서 과일을 한 접시 따로 드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주스를 한 잔 마시고 나는 과일 먹었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들이 60대 이후에는 혈관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대표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운이 아닙니다. 혈관이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혈관은 혈당의 속도에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혈관은 견딥니다. 하지만 혈당이 짧은 시간에 훅 올라가면 혈관 벽이 미세하게 긁힙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반복되면 혈관은 안쪽부터 거칠어지고 염증이 쌓이고 피떡이 붓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느 날 말이 잠깐 꼬이거나 손에 힘이 빠지거나 눈앞이 흐려지는 경고가 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착각합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혈당이 올라가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는 과일도 건강식이 아니라 용량과 타이밍을 지켜야 하는 식품입니다. 과일이 문제인 게 아니라 과일을 먹는 방식이 혈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겁만 주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일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방식을 7일 루틴으로 끝부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질문 하나만 마음속에 담아주세요. 나는 과일을 건강하게 먹고 있는가 아니면 편하게 먹고 있는가? 자, 이제 왜 60대 이후에 과일 습관이 혈관을 더 크게 흔드는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60대 이후에 과일이 왜 갑자기 위험해지느냐?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몸이 당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과일을 조금 먹어도 혈당이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올라간 혈당이 오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때 혈관은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둘째, 뇌혈관은 작은 충격에 더 약해집니다. 뇌혈관은 다른 혈관보다 얇고 가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날이 자주 반복되면 혈관벽이 먼저 지칩니다. 셋째, 60대 이후에는 좋은 습관이라고 믿는 행동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약처럼 드십니다. 아침에 과일만, 밥 대신 과일, 디저트는 과일 한 접시, 목이 마르면 과일 주스. 이 습관이 바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속도입니다. 같은 과일이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혈관은 속도에 가장 크게 손상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지금부터 영상의 지도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합니다. 첫째, 이 과일은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둘째, 이 습관이 위험하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일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과일을 이름으로 나누지 않고 혈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나누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도 위험이 줄어드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언제 드십니까? 아침 공복입니까? 밥 먹고 디저트입니까? 저녁 늦게입니까? 혹은 TV 보면서 무심코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여러분 혈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청 시간을 확 올리는 핵심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일이 아니라 세 가지 습관이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 습관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습관 중 단 하나만 끊어도 혈당의 속도가 달라지고 혈관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지금은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계속 들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이 과일을 먹어도 되는 방법을 손에 쥐고 끝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습관, 바로 공복 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과일이 나쁘다가 아니라 과일을 망치는 세 가지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만 끊어도 뇌혈관 위험은 분명히 내려갑니다. 첫 번째 습관, 공복에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입맛이 없어서 과일 하나만 먹었어요. 이 말 병원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의 몸은 방어장치가 없습니다. 위에 음식도 없고 단백질도 없고 섬유질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일의 당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혈당은 아주 빠른 속도로 치솟습니다. 이때 혈관이 먼저 맞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췌장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복 과일은 과일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혈관을 시험하는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과일은 빈속에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과일은 끼어 들어가야 하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 습관, 과일을 단독으로 먹는 것입니다. 밥 먹고 난 뒤 디저트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과일 한 접시를 따로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것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밥은 끝났고
단백질도 이미 지나갔고 과일만 따로 들어오면 당의 속도를 잡아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일이라도 식사와 섞여 들어갈 때보다 혈당 상승 폭이 훨씬 커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과일은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혈관이 덜 다칩니다. 세 번째 습관.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속도를 생각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일이니까 조금 빨리 먹어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과일은 빨리 먹을수록 혈당이 빨리 오릅니다. 주스, 즙, 스무디. 이것들은 과일이 아닙니다.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음료입니다. 씹지 않으면 섬유질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혈관은 이 순간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혈관은 양보다 속도에 먼저 무너집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과일 습관 3가지. 첫째, 공복에 먹는다. 둘째, 단독으로 먹는다. 셋째, 빨리 먹는다. 이 3가지가 합쳐지는 순간 과일은 건강식이 아니라 위험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박사님, 그럼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과일은 잘만 먹으면 혈관을 돕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중요한 건 선택과 방식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을 거라 믿고 드시지만 60대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의 공통된 특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특징을 아시면 과일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영상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과일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60대 이후 혈관을 힘들게 하는 과일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마트에서, 집에서 누가 권할 때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달고 부드러울수록 위험합니다. 입안에서 씹지 않아도 넘어가는 과일, 혀에 닿자마자 단맛이 확 퍼지는 과일, 이런 과일은 대부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소화가 쉽다는 뜻이고, 소화가 쉽다는 것은 흡수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흡수가 빠르면 혈당이 짧은 시간에 훅 올라갑니다. 혈관은 이 속도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양 조절이 어려운 과일은 위험합니다. 한 개만 먹으려다 2개, 3개로 늘어나는 과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손이 계속 가는 과일. 이런 과일은 본인도 모르게 과다 섭취가 됩니다. 혈당은 한 번에 올라갈수록 혈관 손상이 커집니다. 특히 TV를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무심코 먹는 습관은 가장 위험합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잘 익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은 익을수록 당이 더 단순해지고 흡수가 빨라집니다. 겉보기엔 영양이 꽉 찬 것 같지만 혈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집니다. 60대 이후에는 덜 익은 쪽이 오히려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말리거나 갈아놓은 형태는 피해야 합니다. 말린 과일, 주스, 즙, 스무디. 이 형태들은 섬유질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당이 농축되거나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관에는 가장 불리한 형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60대 이후 조심해야 할 과일은 특정 이름이 아니라 달고, 부드럽고, 양 조절이 어렵고, 잘 익었고, 말리거나 갈아진 형태, 이 5가지 특징을 가진 경우입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혈관이 덜 힘들어하는 과일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혈관이 비교적 편안해하는 과일의 공통된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과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겁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명확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혈관이 덜 다치게 먹는 기준을 손에 쥐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씹는 시간이 필요한 과일이 안전합니다. 씹어야 하는 과일은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씹는 동안 침이 나오고 소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혈당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혈관은 이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유리합니다. 껍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당의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고 혈관 내벽을 보호합니다. 단, 껍질을 먹을 수 없거나 먹기 불편하면 굳이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껍질을 제거해도 씹어먹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단맛이 뒤에 오는 과일이 좋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확 오는 과일은 대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상큼하거나 담백하다가 씹을수록 단맛이 느껴지는 과일은 흡수 속도가 느립니다. 이 차이가 혈관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양을 눈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과일이 좋습니다. 한계가 명확한 과일, 혹은 한 줌, 한 컵처럼 기준이 잡히는 과일이 과다 섭취를 막아줍니다. 접시째 놓고 계속 집어먹게 되는 과일은 시니어에게는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자, 이제 기준이 완성되었습니다. 혈관이 비교적 편안해하는 과일은 씹어야 하고 흡수가 느리고 섬유질이 있고 양 조절이 쉽고 단맛이 천천히 오는 과일, 이 5가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과일을 고르시면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더 궁금해하십니다. 박사님, 그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혈관 건강이 절반을 결정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과일을 혈관이 가장 덜 다치게 먹는 시간과 순서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는 과일의 종류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 어떤 순서로 먹느냐입니다. 이 2가지만 바꿔도
같은 과일이 혈관에 주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공복 과일은 피하십시오. 아침에 빈속으로 과일을 드시면 혈당은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당을 잡아줄 완충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당이 곧바로 흡수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방식이 혈관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으시면 과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삶은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이 훨씬 안전합니다. 과일은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과일은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입니다. 과일을 식사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섞어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가 확실히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지방,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함께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식사가 끝난 뒤 과일만 따로 드시면 당이 다시 단독으로 흡수됩니다. 이 차이가 혈관에는 아주 큽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은 낮입니다. 과일은 오전 늦게부터 오후 이른 시간까지가 가장 안전합니다. 저녁 늦게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오른 상태로 잠에 들게 됩니다. 이때 혈관은 밤새 회복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과일은 가능하면 오후 6시 이전, 늦어도 저녁 식사 직후까지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이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씹는 시간은 혈관의 안전장치입니다. 씹을수록 당은 천천히 흡수되고 혈관은 덜 자극받습니다. 주스, 즉 스무디는 이 안전장치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박사님, 운동을 많이 하면 과일을 조금 잘못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이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로 올린 혈당을 운동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은 순간에 오르고 혈관 손상도 순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이미 오른 혈당을 나중에 낮출 수는 있어도 그 사이에 생긴 미세한 혈관 손상까지 되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반드시 이렇습니다. 먼저 식습관, 그 다음 운동. 이 순서가 바뀌면 혈관은 계속 다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과일은 공복이 아니라 식사와 함께 낮에 천천히 먹는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뇌혈관 위험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으로 향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내용을 하루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일 루틴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설명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7일만 해보는 현실적인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의 목표는 완벽이 아닙니다. 혈당의 속도를 늦추는 것, 그리고 혈관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이것은 혈관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 공복의 과일은 드시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삶은 달걀 하나 또는 두부 한 조각 또는 그릭 요거트 소량, 이 한 가지만으로도 아침 혈당은 훨씬 안정됩니다. 과일은 2단계에서는 아직 아닙니다. 식사를 하신 뒤 입이 심심하면 과일을 소량 드셔도 됩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손바닥 한 줌 이하. 씹어서 드십시오. 주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과일을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속이 허하면 견과류 한 줌이나 따뜻한 차가 훨씬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과일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이 시간대가 과일을 먹는다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단독 과일, 씹지 않는 형태, 가능하면 단백질이나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과일은 혈관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 허브차, 녹차가 훨씬 낫습니다. 밤에는 혈관도 쉬어야 합니다. 자, 이 루틴을 7일만 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다. 식후에 졸림이 줄었다. 속이 편해졌다. 혈당 변동이 완만해졌다. 이 변화는 기분이 아니라 혈관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대단한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으로 바뀝니다. 과일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내용을 더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매일의 습관이 조용히 쌓인 결과입니다. 둘째, 60대 이후에는 과일도 무조건 건강식이 아닙니다. 과일은 종류보다 먹는 방식과 속도가 혈관을 좌우합니다. 셋째, 혈관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습관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는 것, 과일을 단독으로 먹는 것, 씹지 않고 빨리 먹는 것. 이 세 가지만 피해도 혈관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넷째, 혈관이 비교적 편안해하는 과일에는 공통된 기준이 있었습니다. 씹어야 하고, 흡수가 느리고, 섬유질이 있고, 양 조절이 쉽고, 단맛이 천천히 오는 과일.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마트에서 훨씬 안전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일은 공복이 아니라 식사와 함께 낮에 천천히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7일 실천 루틴을 정리했습니다. 아침 공복 과일은 피하기, 단백질을 먼저 먹기, 과일은 소량으로 식후에, 저녁 이후 과일은 쉬기. 이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정보를 많이 안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선택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하나가 혈관을 덜 다치게 하고 뇌를 더 오래 지켜줍니다. 이 영상은 한 번 보고 끝내는 영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 다시 틀어두고 천천히 돌아볼 영상입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같은 결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냥 두시고 계속 들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시니어 웰빙 스토리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정영 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의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이 조금 더 가벼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